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금을 찾아 한탕을 노리는 상황을 그린 단편소설이죠. 그럼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식은 곡괭이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판 흙을 살펴봤지만 금이 나온다는 흙의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콩밭 하나를 다 갈아엎은 영식은 약이 올라 눈에 불을 켜고 계속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흙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재였죠. 영식은 마음 편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재가 몹시 미웠습니다. 금맥을 찾자는 수재의 설득으로 자신이 농사짓고 있던 콩밭을 뒤엎어 콩 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 땅을 파느라 시간이 없어 논농사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영식은 수재를 불러 자신이 가리킨 땅을 파보라 시켰고 수재는 아무 말 없이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별 차이 없는 땅이었죠. 그때 영식은 지나가던 마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름은 콩밭에서 무슨 금이냐며 당장 파놓은 구덩이들을 묻지 않으면 징역을 살게 될 거라 말했죠. 영식은 오늘까지만 해보겠다며 주눅든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마름은 들은 척도 안하고 돌아갔고 영식은 수많은 구멍들과 흙들이 쌓여있는 자신의 밭을 보고 우울해졌습니다. 밭을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었고 심지어 진짜 밭을 망쳤기 때문에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영식은 구덩이 안에서 담배를 피며 쉬고 있는 수재에게 도대체 언제 금맥이 나오는 거냐 물었습니다. 수재는 차차 나올 거라 태연하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영식은 화가 나 수재와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영식은 금맥에는 관심이 없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재가 영식을 찾아왔죠. 수재는 농사는 안 짓고 금 광산으로만 돌아다니는 영식의 친구였습니다. 수재는 영식에게 영식이 농사 짓고 있는 밭에 금이 있다 말했습니다. 산 너머에 광부가 300명이나 되는 큰 금 광산이 있는데 그 금맥이 영식의 콩밭으로 뻗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수재는 금을 파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말했죠. 하지만 영식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괜히 금을 찾아 나서다 신세를 망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수재는 몇 번이고 영식을 찾아왔고 한 번은 막걸리를 사들고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며 생각해보니 영식은 농사보다 금맥을 찾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만 캘 수 있다면 한 해 수익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이었죠. 수재가 영식을 설득했고 영식의 아내 역시 영식에게 해보라 신호를 던졌습니다. 영식은 결국 승낙했죠. 영식의 아내는 일꾼들이 금 광산으로 내빼고 뒷집 양근댁이 금 광산 덕분에 삶이 넉넉해진 것을 눈으로 봤었습니다. 콩밭에서 금이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던 그녀는 농사꾼으로 평생 일해도 결국 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애써 논밭을 지켜봤자 어차피 금쟁이들이 들이닥쳐 구멍을 뚫어댈 것이 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남편에게 신호를 준 것이었죠. 다음날 콩밭에서 영식을 만난 수재는 한참 동안 밭에서 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손으로 찍었죠. 영식과 수재는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콩을 죽이는 것에 가슴이 아파 멈칫거리기도 했습니다만 수재의 핀잔에 마음을 굳게 먹고 땅을 파헤쳤죠. 동네 노인이 와서 무슨 짓이냐 욕을 하기도 했지만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영식의 소중한 밭에 구멍이 여러 개 생겼죠. 농사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영식은 매우 조급해했지만 수재는 느긋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금맥이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라며 호언장담을 했죠. 영식은 수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금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식은 진흙투성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식의 아내는 저녁상을 가져다 주며 구워온 양식도 다 먹었다 말했죠. 영식은 산신령께 드릴 제사를 지내야 하니 양식을 한 번만 더 구워오라 말했습니다. 아내는 먹을 것도 없는데 제사가 웬 말이냐며 대꾸했지만 영식의 호통에 양건댁을 향해 갔습니다.
양근댁에게 계속 양식을 구워 염치가 없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영식의 아내는 양근댁에게 제사 핑계를 댔고 양근댁은 산신이 노하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쌀을 꿔줬습니다. 양근댁 부부는 금광산 주변에서 흙무더기를 뒤져 금을 찾아오는 양근댁 남편 덕분에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에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돌아오던 영식의 아내는 양근댁 부부를 부러워했죠. 영식의 아내가 구워온 쌀로 떡을 만들자 영식은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시루떡을 껴안고 가던 영식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 했습니다. 아내는 영식을 붙잡았죠. 그런데 오히려 영식은 아내가 오면 부정을 탄다며 자신을 부축해준 아내를 때렸습니다. 영식의 아내는 금맥이 잡히길 기도하는 영식을 보고 화가 치솟았습니다. 남편이 금을 찾는다 한 이유로 성격도 나빠지고 아내를 때리던 없던 버릇까지 생겼다며 차라리 금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식 아내의 바람대로 계속해서 금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왔고 영식 부부의 논밭을 제외하고 다른 논밭들은 노랗게 변했죠. 영식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콩밭으로 계속 금맥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날도 역시 영식 아내는 점심을 들고 밭으로 향했고 생채기가 나 있는 영식과 수재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는 둘이 또 싸웠구나 생각하며 지난번 제사를 위해 구워온 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식이 대꾸도 하지 않자 영식의 아내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갚지도 못할 음식은 왜 꽂냐며 콩밭에서 금을 캔다는 쑥맥도 있냐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영식은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던 수재는 조바심이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땅을 팠습니다. 영식의 화가 자신에게 미치면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이죠. 콩밭의 콩은 흙 속을 뒹굴었고 맞은편 산에서는 벼를 수확하며 기뻐하는 농민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수재가 구덩이에서 뛰어나오며 금맥이 터졌다 말했습니다. 수재의 손에는 황토가 들려 있었죠. 수재는 금맥이라며 큰 돈이 된다 말했습니다. 영식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 채 입을 벌리고 수재를 쳐다봤습니다. 영식은 아내를 불렀고 수재는 영식의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흙 속에 금이 있다며. 수재는 오늘 밤에는 꼭 달아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갈 것이고 거짓말이 들통나면 자신은 뼈도 못 추릴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금을 찾지 못하고 밭만 망쳐버린 영식을 보면 금 따는 콩밭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당시 상황을 비판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참혹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고 일제의 금수탈 정책 때문에 금맥을 찾아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 이외에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었죠.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현재 한탕을 꿈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